네, 안녕하세요. 홍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극좌 유튜브 대 극우 유튜브, 이 두 유튜브의 성격 등을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라디오의 편향성에 대해 언급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기준으로는 라디오는 사실상 보수의 목소리는 제로 상태가 됐고, 이 좌파의 목소리, 진보의 목소리만 가득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유튜브 시장은 어떨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좌 유튜브, 극우 유튜브는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일까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극좌와 그런데 극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우파 유튜브, 진보, 좌파 유튜브가 아니라 극좌나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히나 극우라는 표현이 극좌보다도 많이 요즘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도 극우 유튜브 논란이라는 키워드는 있어도 극좌 유튜브 논란, 비난 이런 지금 설명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극좌나 극우나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색에서도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좀 볼까요? 극좌는 극단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혹은 그러한 성향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극우는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이거나 그런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좌랑 극우, 이 사전적 의미로만 봤을 때도 여기에 해당하는 듯한 그러한, 그리고 거대한 조회수를 비롯해서 구독자 수가 좀 많은 극우 유튜브 5개, 극좌 유튜브 5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는요, 극좌로 제가 분류를 해서 거대 유튜브 5개를 뽑아보면 이게 언론, 신문상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걸 제가 그래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두 번째 매블쇼, 새날 이동형 TV, 사장 남천동 이렇게 5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어준 같은 경우는 구독자만 220만 명, 조회수를 보면요 200만 안팎이 나옵니다. 매블쇼는요 구독자 수가 더 많습니다. 263만, 조회수도 역시 200만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기록이죠. 동시 접속자 수도 20만, 30만에 달하니까요. 이 두 좌파 유튜브만 가지고 봐도요. 그리고 새날 같은 경우가 113만, 여기가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되고요. 이동형 TV가 82만, 여기가 20에서 30만. 그리고 사장 남천동이 이게 최근에 급상승한 유튜브라고 하는데 64만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라이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60에서 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극좌라고 분류된 이 유튜브들을 보면 구독자 수도 물론 많지만 저는 더욱더 놀라운 건 이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리고 조회수입니다. 실제 구독자 수와 비슷한 수가 계속해서 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유튜브를 봐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극우 유튜브라고 분류되는 유튜브들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기준은 역시 여기도 조회수보다는 여기는 이 구독자 수를 좀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시간을 좀 기준으로 하고 싶었는데 극우 유튜브라고 불리는 곳 중에서 실시간을 안 하는 유튜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승희가 가장 많습니다. 163만, 여기가 조회수가 한 10에서 20만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의 한 수가 161만 구독자 수, 그런데 여기는 조회수가 한 만에서 10만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성창경 TV가 있는데 여기가 라이브 방송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녹화 영상을 해서 계속해서 빠르게 올리는 그런 채널인데 여기가 한 10만 안팎으로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조금 따로 분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성국 TV입니다. 113만, 여기도 한 1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뽑으면 이봉규 TV, 여기가 97만 정도 되는데 여기도 조회수는 10만 정도가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두 성향을 가진 그리고 총 10개의 유튜브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유튜브를 진행하는 진행자, 그러니까 주인장들의 나이를 좀 보면요. 이게 나이대만 봐도 대체적으로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김어준을 비롯해서 이 극좌 유튜브들을 보면 68년생, 78년생, 76년생, 86년생입니다. 나이가 제 각각들인데 보통 이제 패널들과 합쳐서 보면은 젊어요. 한 70에서 80년대생이 주를 이룹니다. 김어준만 한 68년생이고 그리고 새날이라는데 여기는 권현문이라는 PD인데 아무리 네이버 검색해도 이 사람의 어떤 프로필이 잘 안 나와요. 이분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지? PD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를 빼고 잘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럼 나머지를 보면 한 70에서 80년대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0에서 50대 여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극우라고 표현되는 5개 이 채널의 주인장들의 나이를 보면요. 58년생, 68년생, 82년생, 61년생, 58년생. 그러니까 배승희 이 변호사만 80년대, 82년생이고 여기만 빼면 대부분 50에서 6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0대 이상인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대만 봐도 극좌 극우 유튜버들을 비교를 했을 때 한 20, 30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유튜브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극좌 5개, 극우 5개 이 채널들이요. 그냥 숫자,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할게요. 구독자 수를 합치면 비슷합니다. 750만 대 7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구독자 수는 비슷한데 조회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극좌 이 유튜브들의 조회수를 그러니까 평균적인 조회수들을 단순 수치로 더해보면 한 50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극우 유튜버들은 10만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50만이죠. 그러니까 한 채널마다 10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유튜브 양쪽 진영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도대체 어떤 양쪽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길래 구독자 수는 비슷한데 조회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 이 주인장들의 나이 차이, 나이대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해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적인 면과 이 구성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극좌 유튜버라고 불릴 수 있는 이 5개를 먼저 보면요. 김어준, 매불쇼 여기는요. 정말 이 출연진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전현직 의원들이 정말 빼곡하게 패널로 앉아 있고요. 이 규모를 보면 프로그램 자체의 규모를 보면 웬만한 언론사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특히나 제가 김어준의 이 뉴스 공장인가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어느 날은 이 선거 기간에 국회의원 6명이 패널로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원 6명이 패널로 나오는 프로그램은 제가 공중파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현역 의원들을 데려다 앉혀놓는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반 언론사 역사에도 유래를 찾기가 어려운 수준에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보면 지금 김어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한 의원들도요.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휘두르는 이 권력이라는 게 영향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어준만 그러냐 매불쇼도 비슷해요. 매불쇼에도 정말 전현직 의원들이 상당수가 패널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저는 와 이게 감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두 채널 다 B급
어떤 저렴한 멘트, 저렴한 유머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인 시청자들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중도 진보까지 싹 다 끌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실제 매블쇼를 진행하는 사람, 여기 개그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TV, 그리고 사장 남천동, 여기도 역시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고급지지 않아요. 저렴한, 그러면서도 재미로 그걸 좀 승화시키려고 하는 듯한, 한마디로 제가 그래서 이 극좌 유튜버들의 대략적인,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 4개 채널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평가를 해보자면 한마디로는 B급 유머의 유력 정치인들이 출연한 콜라보다 라고 저는 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극우는 유튜버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행자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비교가 한눈에 됐었죠. 그래서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확실히 있어요. 좌파의 그 유튜브보다. 그리고 멘트들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공통적으로 약간은 뭔가 내가 뭘 가르쳐 줄게, 뭔가를 알려줄게 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꼰대 느낌도 분명하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강하게 드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소통하기보다는, 시청자와 소통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보다는 일방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우파 유튜브 같은 경우. 그래서 패널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력 정치인은 뭐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재 극우 유튜브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 유튜버들을 좀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썸네일이고 본인들의 이 멘트도 그렇고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뭐 충격, 경악, 발칵 이런 단어들을 썸네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이 우파 유튜버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런 단어들 좌파 유튜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멘트에서도 굉장히 올드한 느낌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게 극우 유튜버들의 또 대체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유튜브 환경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은 좌파 유튜버들은 내가 좌파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호기심에 아니면 좀 그 B급 유머 때문에 재미 때문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냥 계속해서 그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 그건 제가 보면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의 이 구독자 수보다도 더 많은 그런 조회수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구독자 수가 200에서 250만인데 계속해서 조회수가 200에서 300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 그렇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 유튜버도 보면요. 그 사람이 뭐 만약에 구독자 수가 100만이라고 해서 매번 100만을 찍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어준이나 매부쇼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는 이 일반 국민들이 조금 편하게 접근하면서 또 재미있게 접근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흥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는 소통하는 느낌, 나도 같이 참여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진영, 이념 이런 것들이 없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왜냐하면 모든 사회적 이슈를 다루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좌파 진영에 대한 생각들을 자신들도 모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왜 기자들도 그래요. 제가 국회 출입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입할 때 뭐 민주당 출입,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언론에서 그냥 너
야당 출입해, 여당 출입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에 대한 성향이 없는 친구들도 매일같이 가서 그 정당이 하는 그 말을 워딩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쪽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기자도 그런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크게 어떤 거리낌 없이 뭔가의 장벽 없이 자연스럽게 듣다 보면은 그 말에 훅 아니면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지금 유튜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치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예를 들어 극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들어봐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반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듣겠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게 더 영향력이 더 클까요? 저는 그냥 가볍게 혹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벽 없이 자연스럽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더 위험할까요? 저는 훨씬 더 후자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 미디어 시장에서의 이 편향성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상황도 굉장히 이 보수 우파 진영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향후에도 불리한 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상황 속에서 해결책은 뭘까라고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렇게 좌파 진영에서 하는 그 B급 유머들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듣는 지지층 자체도 그런 데 있어서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우파가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다만 보수 우파 진영의 유튜브들도 좀 젊어질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 꼰대 이미지가 확실하게 여전히 남아있는 데 있어서는 이 나이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문제는 일방향, 그러니까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라는 컨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컨셉들이 조금 또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 좀 소통을 해야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볼 수도 있고 이 거부감 없이 진입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부러운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좌파들은 이 극좌 유튜버들 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패널로 찾아옵니다. 이거는 물론 그 채널의 영향력도 물론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 두 곳에서만 이 유력 정치인이 나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동형이나 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날 여기에도 전현직 의원들이 매주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편안하게 이런 유튜브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아니 우리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출연하는데 저게 극좌야 뭐 이렇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극우 유튜버라고 뽑는 이 5곳을 보면요. 전현직 국회의원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패널들도 그냥 그쪽에서 활동하는 일부 사람들이 나오는 정도지 그리고 어느 곳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 영향력을 봤을 때도 그 차이가 그리고 신뢰도 면에서도 분명히 B급 유머에 굉장히 저렴한 멘트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거기에 신뢰를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보수 정치인들이 이러한 곳에 본인들이 좀 출연을 해서 패널로서 활동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면 극우라는 이미지가 극좌 유튜버보다 훨씬 더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그 새날 여기서도 이 주진우 의원 관련해서 룸살롱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비난 강도가 세지 않거든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저변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튜브의 특성이 가미되면서 그런 얘기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김어준이나 매불쇼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 얼마나 많이 생성을 합니까? 그런데 그게
과하게 범죄로서 느끼지 않는 건 유머, 아주 조금 저렴한, 저질스럽기도 한 이러한 저렴한 멘트와 함께 유머 코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라는 걸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진지하게 어떤 멘트를 했는데 그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보통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극우 유튜브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고 굉장히 강하게 세게 공격하는 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과도한 표현은 양쪽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왜 한쪽에만 과도한 비판이 쏟아지냐. 그러한 어떤 환경이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극좌 유튜버들, 김어준, 매불쇼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요. 크게 비판하지 않는 지점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치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파 유튜버에 좀 출연을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수 우파 이 유튜버들도 좀 소통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딱 10만 명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100만 명, 200만 명, 일반 그냥 국민들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번 비교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 극좌 극우라는 유튜브 방송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이게 개인 방송 유튜버거든요. 언론들도 유튜브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언론 유튜브의 이 편향성, 그리고 이 시장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요 비교 영상도 조만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혜진 TV였습니다.